복수의 정치권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올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를 염두에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현재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또한 승리하여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국민의힘으로 집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치러져 판세가 좋았던 20대 총선을 제외하고선 보수 텃밭이라 할 만큼 기세등등한 지역이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으로 용산의 보수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게 현재 여론이라 분석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그 어떠한 의사표명이 전혀 없는 한 장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이며 2023년 6월까지인 임기가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거취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그 어떠한 의사표명이나 티끌조차 티를 내려 하지 않을 것이 핵심입니다. 한 장관의 거취는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는데 용산은 4선의 권영세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긴 하나 현재 장관 이후 그동안 논의되어 온 서울시장 출마와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이른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또다시 지역구를 도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던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수사조차 눈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9월 15일 한동훈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배경에는 한 장관의 시나리오였다라는 한 기자가 그렇게 묻자 그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그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원칙과 소신을 보여주며 법무부 장관 청문회나 국회 예결산위원회 등 어딜 가나 민주당 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상대를 강하면서 부드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든 한동훈 장관과 붙었다 하면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한동훈 장관이어도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본인의 역량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에 핵심이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이전부터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지만 무리하게 야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두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총대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즉 잘돼도 한동훈 탓, 못돼도 한동훈 탓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9월 8일입니다. 혐의는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이고 국토부 용도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의 답변입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일괄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 넘겼습니다. 결국 다음 총선까지는 강대강 극한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 승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있는 용산일 테고 용산에서의 승부가 차기 대선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이탈한 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 선출 이후 역대급 강성 지도부가 강성 노선으로 가는 듯한데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여권에서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용산 출마설은 용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의 역할로서 가장 정치적이고 이슈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을 내비출 수 있습니다. 과거 종로가 그랬듯이 말이죠. 과연 국민의힘에선 용산을 전략지로 선택하며 한동훈 장관을 내려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선 한동훈 장관에 걸맞는 대항마로 거물급 정치인을 공천할지 아니면 지역의 판세를 잘 읽고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닦은 지역 전문가로 맞붙을지 다음 총선이 기대될 따름입니다.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